다락방 석가래에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50짜리 알루미늄 호일 한 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을 달구고 있는 열의 97%를 반사해냅니다. $1000짜리 단열재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이죠. 나사는 이미 1959년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섬유유리 단열재 업계가 이를 은폐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물리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열은 단순히 전도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대류는 다락방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공기에 의해 전달되는 열입니다. 그리고 복사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전자기파 에너지로 접촉이나 매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볕 아래 서 있을 때 얼굴을 뜨겁게 달구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 플로리다 솔러 에너지 센터는 여름 동안 다락방으로 열이 유입되는 경로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다락방 공기층을 통과하는 열의 65%에서 80%는 싱글을 통한 전도나 위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의 대류가 아닌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도착합니다. 과열된 지붕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구에선 복사열인 것이죠. 인상적인 R 값, REV, REER value, 등급을 자랑하는 섬유유리 단열재는 이 모든 복사열 아래에 놓여 있으며 이를 막는 데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R값은 복사열 차단 능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 설계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계가 단열재를 팔기 위해 구축한 전체 등급 시스템은 여름철 집으로 들어오는 주된 열원을 문자 그대로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잠깐만, 그럼 내 단열재는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단열재는 전도와 대류로 이동하는 28.3%의 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죠. 하지만 복사열로 들어오는 65.8%의 열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막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섬유유리 단열재는 홍수를 흡수하려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는 물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스펀지는 빛을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여름 피크 시간대에 다락방 단열재가 실제로 차단하는 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8.9%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답은 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열재는 전도를 잘 처리하지만 여름철 열 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사 에너지 앞에서는 거의 투명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은 그대로 통과하여 다락방 공기 중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여러분의 에어컨은 매일 오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R값 사각지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열재 업계가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단열재가 R값에 의해 등급이 매겨진다고 배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말이죠. 업자들도 그렇게 배우고 건축 법규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분홍색의 폭신폭신한 롤 단열재들이 바로 이 수치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R값은 열전달의 한 종류인 전도만을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스토브 위에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직접 접촉에 의한 열 흐름 말입니다. 섬유유리 배트 단열재는 전도열을 늦추는 데는 탁월합니다. 고체 접촉을 통한 열 이동에 저항하는 공기 주머니를 가두어 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어떻게 묻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열재 업계가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방사율 에미시비티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축업자가 결코 배우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물리학 개념입니다. 1959년 나사의 열공학 부서는 그 어떤 건축업자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을 500도의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태양을 향한 쪽은 영상 120도, 이 프로피 150배 DD50, 그늘진 쪽은 영하 150도, EP 약 50대 그리기 PP에 달했죠. 우주에서 섬유 유리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전도를 일으킬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위협은 복사열, 즉 태양에서 전자기파로 직접 쏟아지는 저고해선 에너지뿐이었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은 반사기판에 알루미늄을 극도로 얇게 입힌 금속막을 개발했습니다. 진공 챔버에서 테스트하고 열 모델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죠.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아폴로 계획 이후 모든 우주선에 도입되었습니다. 아폴로 사령선은 주름진 알루미늄 코팅 마일러를 여러 겹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내부의 우주 비행사들은 외벽이 500도의 온도 변화를 겪는 동안 실온에서 셔츠 차림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재가 우주복에도 사용되어 직사광선 아래 지표면 온도가 120도 260시라르 크레파에 이르는 달 표면을 걷는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1996년 우주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이 기술 이면의 물리학은 방사율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요약됩니다. 모든 물질은 0과 1 사이의 방사율 등급을 가집니다. 이는 표면이 완벽한 흑체 대비 얼마나 많은 적외선 복사열을 방출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여러분, 집의 지붕 싱글은 방사율이 약 0.9삽니다. 즉, 열에너지의 93%를 다락방 아래로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나무와 석고보드는 약 0.9, 페인트는 0.9에서 0.5미큐 정도입니다. 집안의 거의 모든 물건은 완벽에 가까운 반결체인 셈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의 방사율은 0.04입니다. 열에너지의 4%만을 방출하고 나머지 96%는 다시 근원지로 반사해버립니다. 이는 지붕 싱글보다 복사열 방출량이 숨불 3배나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호일을 반짝이는 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지붕 석갈의 아래쪽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하면 복사 에너지가 다락방 공기 중에서 열로 변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내셔널 레버러터리에서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대규모 기후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 석가래에 고정된 저방사 호일은 다락방을 통과하는 여름철 열 흐름을 50%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락방 온도는 30도 30대 대비도 4비 떨어졌고 천장 표면 온도는 10도 10대 pp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에어컨에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세요. 오후 내내 60도 140대 의 다락방과 싸우는 대신 43도 110대 드라이브의 다락방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태양광이 강한 지역에서 이것이 상당한 냉방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는 천장 열 유속 히트 플럭스 이 30본인 20% 감소함을 기록했습니다. 피닉스의 한 집주인은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호일 2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해 7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그의 다락방 온도는 40도 134대 기베사로 측정되었습니다. 설치 전인 작년 7월 같은 집, 같은 다락방의 온도는 59도 138대 헤퍼스였습니다. 그의 에어컨 가동 시간은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 기준 4.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7달러가 줄었습니다. 총 재료비는 54달러였습니다. 에어컨은 덜 돌아가고 컴프레서의 사이클 횟수도 줄어듭니다. 전기 요금은 내려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비는 500제곱피트, 약 14하평,
한 롤당 3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입니다. 세 번째는 열 포화 함정입니다. 이것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냉방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지붕을 때리는 것을 멈추고 다락방이 식으면서 에어컨도 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의 피크 시간 동안 지붕 데크는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 에너지는 하루 종일 다락방 내부로 방출됩니다. 섬유 유리 단열재는 그중 일부를 흡수하며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복사열의 폭격 속에서 단열재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공학자들이 말하는 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단열재가 너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열 흐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열 배터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지붕 데크가 식기 시작해도 열이 가득 찬 단열재는 저장된 열을 몇 시간 동안이나 아래쪽 거주 공간으로 계속 뿜어냅니다. 밤 10시가 되어 외부 온도가 2시간 전보다 20도나 낮아졌음에도 집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장을 만졌을 때 따뜻한 이유는 그 위에 단열재가 오후 내내 흡수한 열에너지를 천천히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사 차단제는 이 사이클을 근원지에서 끊어줍니다. 복사 에너지가 단열재층에 도달하기 전에 반사함으로써 섬유 유리가 포화되지 않게 합니다. 단열재는 하루 종일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열 부하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대신 원래의 R값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지면 아래로 방출할 저장된 열이 없습니다. 저녁의 냉각 과정이 몇 시간이 아닌 몇 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는 통제된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복사 차단제가 설치된 집은 아래쪽의 단열재층에 애초에 열 부하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일은 복사 부하를 차단합니다. 섬유 유리는 남아있는 전도와 대류를 처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어느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제 단열재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1991년 복사 차단제 기술은 미국 전역의 업자들에게 배포되는 주요 주거용 건축 과학 가이드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금지된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락되었을 뿐입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섬유 유리 R값 등급에는 수십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복사 차단제는 보조적인 것이라 부르며 단 한 달락만 할애했습니다. 그 가이드로 교육받은 업자들은 설치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죠. 6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단돈 50달러짜리 일회성 구매로 대체할 수 있는 이 제품을 대화 주제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물점에서 구멍이 뚫린 복사 차단제 호일을 구매하세요. 반짝이는 면이 다락방 공간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여 지붕 석갈의 밑면에 스테이플러로 직접 고정하면 됩니다. 절대 다락방 바닥의 단열재 위에 평평하게 깔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습기가 갇히고 반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공기층이 사라집니다. 이음새는 2인치 정도 겹치게 하세요. 스테이플건, 가위, 줄자만 있으면 혼자서도 3~4시간 안에 평균적인 다락방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단열자의 업계는 자신들의 제품이 해결하지 못하는 유일한 요소를 편리하게도 측정하지 못하는 R값이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전체 등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업자들과 건축법규 그리고 집주인들에게 R값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수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나사가 개발한 50달러짜리 알루미늄 호일 한 롤은 모든 미국 가정 다락방에
주된 여론을 처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50달러짜리 호일 한 롤이 냉방비를 줄여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7달러짜리 가루 하나가 여러분의 3,000달러짜리 에어컨 실외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실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 물리 법칙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영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의 기술과 단열재 업계에 대한 이 새로운 발견이 여러분의 주택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과학과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혁신적인 이야기도 곧 찾아옵니다.